짙게 물든 가을 단풍이 이제 하나둘 떨어지고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코로나19로 아직 많은 사람과의 만남은 부담스럽지만 자연과의 만남은 언제나 변함없이 즐거웠습니다. 어떻게 단풍 구경은 다들 다녀오셨나요? 춥기도 하고 날씨도 제법 쌀쌀해져서 벌써 몸이 많이 움츠러드는데요. 이 시간만큼은 가슴 확 피고 즐거운 마음으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헤모필리아 TV 헤모인사이드입니다. 오늘도 헤모필리아 라이프 김태일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패딩을 꺼내 입을 정도로 쌀쌀해졌더라고요. 네.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혈우인들 건강에도 좀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기온도 내려가고 또 활동량도 적게 되면은 갑작스런 충격이라든지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뇌출혈 아주 위험하죠. 뇌출혈 위험도 올라갈 수가 있고요. 또 더 한겨울에는 빙판길 넘어짐 사고에 주의해야 되죠. 그것보다도 많은 환자들이 호소하는 게 날씨 추워지고 또 운동량이 좀 적어지다 보면은 이 다리 쪽 하지 관절에 좀 뻣뻣함 그리고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 계절에 따라 느끼시는 게 다르실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날씨만큼이나 이 혈우 환자의 하지 쪽 관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무릎이나 발목이에요? 네. 그러면 혹시 예방요법? 그거는 너무나 좀 교과서적인 답변이시고요. 예방요법은 기본이고 패션의 완성은 이거다라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패션의 완성은 얼굴? 근데 얼굴이 다리 관절에 중요하다고요? 네, 얼굴은 포기한 지가 오래됐고요. 패션의 완성은 신발에서부터 온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이 걸을 때 땅에 가장 먼저 닿는 부위이기도 하고 또 발의 피로도를 항상 풀어주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신발이 혈우병 환자의 관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걸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맞아요. 신발 왜 발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다고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여자들도 하루 종일 발에 안 맞는 구두를 신고 있으면 허리까지 아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반인들도 자신에게 맞는 신발을 찾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죠. 신어보고 또 알아보고 그런 만큼 혈우병 환자들은 대부분 이제 다리 쪽 관절에 혈우병성 관절증이라든지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신발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옷은 안 입어보고 사도 신발은 안 신어보고 사기 힘든 것처럼요. 그럼 오늘 주제가 혈우인의 슬기로운 신발 생활 그런 건가요? 제목 좋네요. 네. 더 정확한 더 자세한 이제 설명을 위해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라든지 또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쪽의 기술 고문이 와서 이야기를 더 해주면 좋겠지만 오늘은 이 자리에서는요 혈우병 환자들의 경험과 또 설문을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잘 어울리는 또 몸에 좋은 좀 신발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혈우인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신발은 어떤 종류인가요? 단연 운동화죠. 운동화가 좀 장소와 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요. 가장 무난하게 많이 신는 그런 신발로 사랑받고 있고요.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또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고 오랫동안 걸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이기 때문에 좀 많이들 추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만 가지 색상과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복장, 어떤 상황에도 잘 매치해서 신을 수 있는 신발로 사랑받고 있죠. 운동화라고 하면은 사실 폭이 너무 넓은 것 같은데 어떤 종류의 운동화가 혈우인들에게 추천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세요. 신발이란 게 구두 아니면 운동화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 거겠죠. 근데 운동화 중에도 네. 충격 흡수를 위해서 특별하게 좀 달려있는 그런 게 있죠. 혹시 아세요? 충격 흡수라고 한다면 에어 아니면 조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충격 흡수 좀 한다 하면은 신발에 이렇게 에어가 좀 들어가 줘야죠.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제 신발이고요. 냄새 괜찮으신가요? 네. 사람이 걸을 때는 체중의 3배, 그리고 달릴 때는 5배, 그리고 점프할 때는 최대 7배까지 체중이 발에 실린다고 하죠. 그런 체중을 이렇게 좀 에어로 해가지고 분산시켜주고 충격 흡수를 해주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는데요. 이런 에어가 들어간 신발은 브랜드마다 다 이렇게 골고루 나오고 있지만 가장 환우들에게 많은 추천을 받은 제품은 나이키의 에어
그 에어맥스 시리즈가 좀 추천되었습니다. 저도 운동할 때 에어 들어간 운동화 신어본 적이 있는데 피로감도 확실히 적고 또 달릴 때도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에어라는 게 이제 좀 터질 수가 있잖아요. 저도 한 번도 보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터지면 조금 가격대도 비싸고 이렇기 때문에 좀 아깝죠. 하지만 좀 정품 브랜드의 제품을 정품 매장에서 사게 되면은 AS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에어가 터질 정도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 에어 말고는 어떤 기능이 혈요인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네, 꼭 그거 말고도 요새는 신소재를 활용해서 신발 밑창을 부드럽게 또 충격 흡수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죠. 크록스 아시죠? 네. 거기에 쓰이는 이 성분이 에바라고 하는데요. 이 발포 고무 합성 수지를 변형한 재질이 신발 밑창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식스의 젤 카야노 시리즈라든지 또 나이키의 루나 시리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 단종되긴 했지만 리복에서 나왔던 직텍 시리즈라고 해서 이거는 그런 합성 수지를 지그재그 모양으로 성형해서 신발 밑창에 부착함으로 해가지고요 이런 충격 흡수 효과를 극대화한 그런 제품이었고 혈압 환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추천된 제품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소재 말고도 그 신발의 형태도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신발 가게에서 신발을 신어보면 유난히 좀 발볼이 좁게 나온 신발도 있고 넓게 나온 것들도 있잖아요. 이 중에서는 발볼이 당연히 넓은 신발을 많이 추천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걸을 때 발목의 뒤틀림이라든지 또 삐끗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좀 줄여주기 때문에 발볼이 넓은 신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그 신발 뒤꿈치 부분도요. 이렇게 그 아래로 내려갈수록 좀 넓어지는 그러니까 그 사다리꼴 형태로 이렇게 신발 뒷굽을 만들어서 좀 바닥과의 접지면을 넓게 해주는 그런 형태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발을 디뎠을 때 가장 먼저 닿는 부분이 뒤꿈치잖아요. 그래서 좀 체중도 분산시켜주고 안정감 있게 디딜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에어나 충격 흡수에 좋은 특수 소재가 들어간 운동화 거기다가 발볼이 넓고 뒤꿈치 밑창도 접지면이 넓은 제품이 선호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건 오리발 아닌가요? 무슨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시고요. 농담이었고요. 그 운동화가 편하긴 하지만 왜 구두를 꼭 신어야 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면접을 본다든지 결혼식장에 간다든지 장례식장에 갈 때도 꼭 신어야 하고요. 네, 근데 제 사견이긴 합니다만 결혼식도 제 결혼식이 아닌 다음이야 꼭 그렇게 정장 구두를 신어야 될까라는 생각도 있고 또 장례식장도 사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인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좀 편한 신발을 추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지만 구두는 꼭 큰 클래식은 있어야겠죠. 상황에 맞춰 신어야 되니까 네. 꼭 신어야 된다면 그럼 어떤 구두를 신는 게 건강에 좋을까라고 해서 몇 개의 추천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혈요인에게는 어떤 구두들이 있을까요? 먼저 가장 피해야 될 그런 구두의 스타일은 아주 딱딱한 그런 클래식 드레스화가 있겠습니다. 반짝반짝 윤도 나고 딱딱한 가죽으로 된 구두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 뒷굽도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돼서 걸을 때 똑딱똑딱 이렇게 소리 나는. 네. 그런 걸 좀 탭댄스 출 거 아니라면은 굳이 신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이런 건 멀리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구두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으면 뒤꿈치도 다 까지고 피도 나요. 네, 그런 건 정말로 혈원자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네. 신발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럼 뭘 신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이 뒷굽이 좀 우레탄이라든지 또 발포 고무 소재로 된 제품들이 구두 쪽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편안하면서도 그 정장에도 잘 매칭해서 신을 수 있겠네요. 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평평한 밑창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고요. 좀 더 클래식하게 뒷굽을 살리면서도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한 그런 구두들도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듯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솔이라고 하죠. 네. 그 밑창 이 뒷굽은 이제 아웃솔이라고 하고 인솔은 이렇게 신발 발이 닿는 안쪽 그런 깔창 부분에도요.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좀 쿠셔닝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드러운 소재들이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요. 좀 더 편한 구두를 찾아서 신는 요령이 될 수 있겠습니다. 로퍼라고 하는 구두는 어떤가요? 신발끈도 없고 네. 개방감도 좋아서 혈요인들에게 잘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센스 있습니다. 로퍼라는 말이 게으름뱅이라는 말에서 유래됐다고 하죠. 신발끈을
묶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신발 끈 없는 이런 신발을 로퍼라고 하는데요. 쿠션감도 적당히 있고 또 너무 높지 않은 밑창을 사용하고 있어서요. 발목에 큰 무리를 주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신발끈 대신 그 발목 부분에 그 밴드, 고무 밴드를 적용한 제품들이 있어서 신고 벗을 때에도 좀 더 편하게 그렇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라포트, 라피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모카신 형태로 좀 따뜻하게 나온 로퍼들도 있으니까요. 겨울에 찾아 신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로퍼만 잘 신으면 건강과 패션 다 잡을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운동화스럽지 않으면서도 좀 최대의 운동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신발 종류로 트레킹화도 많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레킹화는 너무 묵직하고 좀 디자인도 투박하지 않나요? 등산을 전문으로 이제 만들어진 트레킹화는 뭐 색깔도 좀 칙칙하고 아주 무겁게 만들어진 신발들이 많이 있지만 좀 가볍게 워킹을 위해서나 또 정장에 어울리도록 나온 제품들도 많이 있어가지고요. 혈압 환자들에게 좀 사랑받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나 좀 격식 차려야 될 때는 이런 트레킹화도 신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그 보아 시스템, 그러니까 끈을 묶는 게 아니라 그 스키 부츠에서 유래된 이렇게 돌려서 끈을 조이는 그런 보아 시스템도 적용돼 있고요. 그리고 고어텍스 방수 기능들도 알차게 적용돼 있어서 여행이나 레저 시에 좀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로 그럼 꼽히고 있습니다. 그 혈루인들에게도 신발 선택이 상당히 폭넓고 정말 다양한 신발이 있다는 거가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이긴 한데 너무 한 신발만 계속 신기보다는 두세 켤레 꺼내놓고 돌려가면서 신으면 발피로도 줄이고 신발이 변형되는 것도 막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신발이 망가지면 걸음걸이도 좀 어색해지고 또 발도 많이 뒤틀리기 때문에 그런 관절이나 발목, 무릎 이런 쪽에 무리가 많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발을 자신에게 맞는 신발을 잘 선택하고 또 관리해서 신는 게 정말로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저도 요새 날씨가 추워져서 신발 보고 있었는데 들어가는 길에 가게 한번 들러봐야겠네요. 그러면 1+1으로 제 것까지 사주시는 건가요? 그 신발 사주면 도망간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알찬 정보 전해주시는 편집장님이 도망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나오시라고 신발 선물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혈우 환우들의 건강한 신발 선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올겨울은 한파와 폭설이 올 것으로 기상청이 내다봤습니다. 겨울이 오면 움직임이 둔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스트레칭하면서 가볍게 산책하시는 것도 좋은 건강관리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스태프들도 건강에 유의하면서 더욱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모인사이드의 김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